상케TV를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상케TV를 관심 가져주고 있는 많은 분들 안녕하십니까? PBA, LPBA 파이널 천기 누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PBA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주시는 철웅쌤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PBA에 대한 또 LPBA에 대한 파이널 궁금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언제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펼쳐서 얼마나 훌륭한 경기를 펼칠 것이고 누가 이거 가져가냐. 우승 상금 3억. 어떤 선수가 3억을 가져갈 것인지. 이 1억짜리도 처음에 굉장히 긴장되고 살 떨렸는데 3억은 오죽하겠어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것 같으네요. 아이고, 철웅쌤이 가질 것도 아닌데 왜.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PBA 파이널, LPBA 파이널에 오르게 될 선수들을 짚어보고 어떤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어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나타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PBA 2019-2020 시즌의 파이널입니다. 참가 선수 1위가 현재까지 이제 상금 랭킹으로 1위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 2위가 프레드릭 쿠드롱, 3위가 필리포스 카시토코스타스, 그 뒤로 신정주, 강동궁, 최원준, 김병호, 강민구, 조건희, 정경섭, 엄상필, 사파타, 서현민, 오성욱, 신나무, 페드로 피에드로보에나, 임준혁, 김영곤, 모랄레스, 로빈슨, 박인수, 김남수, 에디레 펜스, 비롤리마즈, 고상훈, 신대권, 이영훈, 박한기, 이태현, 김재근, 김현우, 하비에르 팔라존, 박준영 A 선수까지. 박준영 A 선수와 문성원 선수가 상금 랭킹이 똑같은데 포인트 랭킹도 똑같고 그리고 대회 참가 횟수도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버리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상금 랭킹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추려본 거지, 실제로 참가하는 선수들 개인 사정에 출전을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정확히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될지는 PBA의 보도 자료 그리고 이제 기사를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별 시즌 본선 성적입니다. 왜 본선 성적이냐면은 뭐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파이널 32강만으로 하기 때문에 1대1 세트 토너먼트로 가지 않겠어요? 네, 지금 계속 그게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갑자기 이제 와서 뭐 40점, 50점 단판으로 할 리도 없을 거고 32명 모아놓고 서바이벌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시즌 본선 성적을 모아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에버리지, 뱅크샷 포인트, 5점 이상의 장타, 그리고 FSM. 이게 First?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fail shot making. 그래서 내가 친 다음에 상대 선수가 공타를 친 횟수를 말합니다. 상대 선수의 이제 공타를 만들어낸 비율인데. 또 특이한. 저는 이걸 원래 상대 공타율이라고 이제 말을 붙여놨는데 영어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fail shot making이라고 적당히 했는데 영어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마르티네스 선수부터 페드로 피에드로보에나 선수 16위까지 17위 임준혁 선수부터 박준영 선수 그리고 33위인 혹시 몰라서 이제 33위인 문성원 선수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버리지 제일 높은 건 역시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2.053. 그리고 의외로 2위가 하비에르 팔라존 선수예요. 1.7. 그리고 3위가 필리포스 카시토코스타스 선수 1.7. 원래는 오성욱 선수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시즌 후반에 에버리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한 4차인가 5차 대회까지는 2위였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높은 에버러지를 외국 선수들이 순위권에 다 있네요. 근데 팔라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표본이 좀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위인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 1.624. 근데 마르티네스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짚어드리겠지만 편차가 별로 없어요. 뭐 잘 치는 경기도 있는데 아주 못 치는 경기도 없고 대부분 1.6 언저리에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를 합니다. 워낙에 스타일이 기본기에 충실한 타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 중에서도 흔들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쭈르륵 이렇게 나왔고 신정주 선수, 뭐 강동궁 선수가 1.6
그리고 최원준, 김병우 선수가 1.34, 강민구 선수가 1.5, 그리고 정경섭 선수, 엄상필 선수, 사파타 선수 쭈루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켜봐야 될 게 이제 뱅크샷 포인트. 뱅크샷 포인트가 김영곤 선수가 29.4%로 굉장히 높고, 사실 박준영 선수가 38.4%로 가장 높긴 하는데 박준영 선수도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김영곤 선수가 표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볼 수 있고요. 신대권 선수도 26.9%인데 특이한 게 신대권 선수가 시즌 뱅크샷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본선 뱅크샷 비율은 높아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여러 시즌 네네. 거치게 되면은 뭐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뱅크샷 비율이 낮은 선수들도 꼽아봤는데 오성욱 선수가 10%밖에 안 돼요. 정말 저는 예기치 못했었는데 네. 지금 아래 보이는 평균의 절반이에요. 평균이 19%잖아요. 근데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제 페드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예. 미국에서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뱅크샷을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성호 선수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 오성욱 선수가 뱅크샷을 화끈하게 친 걸 많이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12.3%로 엄상필 선수. 엄상필 선수도 뱅크샷을 엄청 잘 치는 선수인데. 엄상필 선수가 이제 5차 때 마르티네즈 선수랑 결승전 갔을 때만 해도 네. 뱅크샷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사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뱅크샷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뱅크샷 퍼센트는 전체 득점에서 네네. 나의 뱅크샷 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12.3%다. 그리고 장타, 이거는 장타 횟수고, 그리고 이건 장타 비율입니다. 5점 이상 쳤을 때 이제 장타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건 역시나 쿠드롱 선수 14.4%. 평균이 약 8.4%인데 예, 평균을 뭐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11.9%, 거의 12%로 마찬가지로 장타율이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일단 치기 시작하면 저는 거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네. 거미줄을 딱 펼쳐놓고 들어왔어? 그럼 넌 못 나가. 네, 이제 다 내 거야. 옆돌리기로 정말 끊임없이 득점 만들어내죠. 확실히 뭔가 득도를 했다 그럴까? 네. 자, 해서 신나모 선수가 10.9%로 상당히 높은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르티네즈 선수도 10.9%, 신정주 선수까지가 10%를 넘기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곤 선수, 모랄레스 선수도 10%를 넘기고 있군요. 모랄레스 선수는 사실 본선보다는 예선에 강해요. 서바이벌의 황태자예요. 거의 뭐 생김새도 서바이벌 잘할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시즌 마지막 대회 때 서바이벌에서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랄레스인 거 보고 로빈슨은 아니겠지, 훌리안이겠지 했는데 로빈슨 모랄레스 네네네. 선수가 그렇죠. 저도 정말 의외였어요. 예, 시즌 내내 서바이벌에서는 뭐 1점대를 치는데 항상 1위. 예. 네, 항상 거의 1위를 이제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판에 좀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어요. 들어요. 올 때마다 그 시차 적응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외국 선수들은 진짜 주먹 불끈 쥐고 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롤리마저 선수처럼 자신의 후원사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선수들은 미리 대회 며칠 네. 전에 미리 와가지고 뭐 시차 적응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네. 선수들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예전에 월드컵 참가할 때 그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도 당구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비롤 리마저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통화를 했었는데 일주일 거의 열흘 가까이 전에 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뱅크샷 포인트까지 이렇게 주로 장타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샷 메이킹, 아까 제가 네네. 말씀드린 상대 공타율, 상대 선수가 이 선수 다음에서 공을 쳤을 때 공타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일단 디펜스를 성공했다는 거죠. 네. 의도적으로 디펜스를 한 것도 포함되고 운 좋게 한 것도 포함되는데 이 선수 스타일상 자연스럽게 뒷공이 어렵게 선다, 이런 것도 시즌 내내 누적된 걸로는 이제 좀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높을수록 좋다 쭉 했는데 마르티네즈 선수는 29.6%로 굉장히 낮아요. 일단 평균이 35.9. 그래서 40%를 좀 많이 넘기는 선수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이게 누구냐? 정경섭 선수가 40.2%. 피에드라구에너 선수 뒷공이 굉장히 어렵네요. 거의 42%. 문성원 선수나 박준영 선수도 뭐 44%.
이영우 선수의 뒷공도 40.3%. 이영우 선수도 운영을 잘하는 선수잖아요. 운영 잘하기로 아주 소문난 선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푸드롱 선수도 낮고 카시토코스타 선수도 낮고 일단은 뭐 운영보다는 자기 공격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가 에버 2 쳐, 난 에버 3 치겠어. 뭐 이런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수들이죠. 가능하죠. 네.